댓글로 질문 주신 건데 워시액과 유리세정제, 워시액과 유리세정제 비교 부탁해요. 워시액과 유리세정제는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똑같은데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케미칼을 만드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별 차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죠. 워시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에다가 워시액 한 통을 때려 놓고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얼마 안 되겠죠. 겨울에. 그래서 워시액에는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 알코올이 보통 한 30% 내외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워시액에는 침전물이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 계면활성제나 뭐 다른 것들을 많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 우리 유리세정제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워시액에는 이게 워시액이 마르고 나면 뭔가 이물질이 안 남아야 돼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워시액을 쓰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워시액 쓰면 워시액 노즐을 통해서 워시액이 분사가 되는데 분사가 끝나고 나면 워시액 노즐에 한 방울씩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노즐 구멍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워시액은 세정제를 그렇게 강하게 못 씁니다. 하지만 유리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자유롭죠. 그래서 세정제도 좀 강한 걸 쓸 수도 있고요. 워시액에는 보존제로 알코올을 많이 쓰는데 유리세정제는 알코올도 많이 쓰지만 암모니아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휘발성도 강하고 세정력도 강하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써서 유리세정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마스터의 그 결론이 뭐야? 그러면 워시액을 통에 담아서 유리세정제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써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유리세정제는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돈으로 유리세정제를 돈 주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워시액을 쓰고 거기다가 우리 그 세정제를 조금 더 타서 하면 유리세정제입니다. 이 케미칼 가지고 뭔가 아까도 댓글로 여쭤보셨지만 유리세정제 비교 테스트를 해주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유리세정제는 댓글에 쓰고 나면 잔사가 많이 남는다 했을 때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건을 바꾸세요. 그 해당 케미칼 때문에 남는 잔사보다 그 수건 때문에 남는 잔사가 많고, 그리고 유리를 세정할 때는 유리세정제를 많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유리세정제를 조금만 쓰시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부분이 말라야 돼요. 유리세정제를 많이 쓰면 여기 우리가 유리를 이렇게 닦잖아요. 닦았을 때 수건이 지나갔을 때 이 부분에 물기가 있다, 유리세정제가 남아있다, 그러면 유리세정제를 많이 쓰신 겁니다. 이렇게 싹 닦았을 때 여기가 증발되면, 우리 그게 있잖아요. 싹 닦으면 여기가 증발되면서 싹 따라오는, 이쪽으로 닦으면 닦은 부분이 증발되면서 싹 없어지면서 따라오는 그 정도 양을 쓰시는 게 적절한 유리세정제 양이고, 그 유리세정제마다 알코올을 쓰든 암모니아를 쓰든 휘발성 약품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알코올을 조금 더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휘발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휘발이 빠르면 그만큼 얼룩도 덜 남고 작업 속도도 빠르고요. 알코올을 어떤 알코올을 써야 하느냐 같이 알아보시죠. 라이브인데. 자, 알코올 에탄올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이거 약국 가도 팝니다. 약국 가서 소독용 에탄올 달라고 하시면 되고, 이런 거 있죠. 에탄올은 안 비싸요. 에탄올은 3천 몇백 원 하죠. 고순도 무수에탄올 99.9 이런 거 3천 몇백 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에탄올 1리터 2,500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디테일링 할 때 탈지제로도 같이 쓰신다, 에탄올로 탈지하셔도 되지만 IPA 쓰시면 됩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얘는 많이 써요. 탈지제로도 많이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워시액은 보통 30% 알코올이 들었다 말씀드리잖아요. 거기다가 IPA를 조금 더 넣어요. 그래서 한 50% 이상을 맞춰버리면 유리 닦을 때 정말 빨리 닦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빨리 닦여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 안 하죠. 말통 사봐야 얼마는 3,000원 4,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요런 거 사서 쓰시면 되고, 요걸로 탈지할 때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쓰셔도 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IPA도 마찬가지. IPA도 결국 알코올의 일종이니까 IPA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플라스틱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플라스틱에 쓰시면 안 돼요. 플라스틱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유분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해봤거든요.
IPA 99%짜리 IPA 뿌려서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를 싹 닦았다. 그 부분에 하얗게 떠버립니다. 그 기름기가 날아가면서 걔가 순간적으로 손상을 딱 입어요. 그거를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 유분기를 다시 주면 되는데 원래 있던 거하고 완전 똑같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뭐 꾸준하게 유분기를 계속 주면 어느 정도 비슷해지겠지만 그런 손상을 발생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PA를 쓰시든 알코올을 쓰시든 유리 세정제에다 담아서 유리에 이렇게 뿌리시는 것보다 수건에다 뿌려가지고 유리를 닦으시고, 유리를 닦으실 때 잔사 없는 수건, 그리고 유리를 닦으실 때 싹 갔을 때 해당 부분이 증발되면서 따라오는지, 아니면 싹 갔는데도 그 유리 물기가 남아 있는지, 그걸로 사용량을 조절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유리는 끝입니다. 그러면 유리 세정제 안 쓰고 IPA만으로 유리를 닦아도 닦아되죠. 예, 닦아됩니다. 닦아되는데 유리 세정제를 그래도 워시액이죠. 워시액이나 위생제는 저는 큰 구분 안 두니까 IPA로만 닦게 되면 처음에는 정말 미친듯이 잘 닦여요. 99%짜리 하지 마시고 한 70%짜리 정도로 정말 미친듯이 잘 닦이는데, 계속 IPA로만 닦으면 유리가 엄청 뿌두둑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IPA로만 닦지 마시고 적당히 유리 세정제나 워시액 거기다 IPA 조금 넣어서 휘발성 조금 더 강하게 만든 다음에 닦으시면 된다. 주의하실 점은 그 정도입니다. 자, 춘식이님, 판매하신 D2 코팅제 철제에 발라도 되나요? 뭐 철제에 발라도 상관없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고무나 플라스틱에 바르는 게 낫지 철제에 바르시는 거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약간 뭐 낭비다. 그렇습니다. 철제에는 조금 더 점성이 있는 제품을, 뭐 철제 녹 쓰는 거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조금 더 점성이 있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다 했습니다. 뭐 없죠? 그나마 뭐 설명을 좀 최대한 드린다고 했는데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질문의 시간 한 30분 정도만 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디테일링을 하시거나 DIY를 하시거나 뭐 오디오로 하시거나 뭐 차에 뭔가 설치하시거나 뭐 궁금하신 점, 이건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건 어떻게 하나? 이거는 어떤 성능이 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반인 기준으로 셀프 도색 범위와 이액형 2K 말이죠. 2K 도료와 일반 라카 스프레이 도색 퀄리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셀프 도색 그 라카 말이죠. 라카는 우리가 그 페인트의 종류예요. 에나멜, 그 다음에 라카, 우레탄, 대부분 요 세 가지 정도로 페인트를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에나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막 옛날에 니스 있죠. 니스, 바니쉬, 니스에다가 이제 색소죠. 이제 분말형의 색소를 넣어서 색을 만든 게 에나멜 페인트고요. 그 다음에 라카 페인트, 그러니까 분자식이 다른 거예요. 얘는 완전 다른 종류의 페인트입니다. 2K는 우레탄입니다. 요 2K와 라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라카 페인트는 그냥 공기 중에 건조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건조가 돼서 어느 정도 부피가 줄어들면서 건조가 되는 거고, 2K는 화학적인 반응으로 건조가 되는 게 아니라 경화가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얘가 굳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성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2K가 나으냐 라카가 나으냐 물어보시면, 이거는 잘 물어보셨지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2K가 무조건 낫습니다. 작업의 최종 퀄리티가 마지막 퀄리티가 똑같다고 했을 때 내구성이나 강도나 뭐 자유선을 버티는 부분이나 2K가 무조건 낫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2K로 하시는 게 좋아요. 답변이 되셨죠? 그래,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뭐 DIY 하고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제일 못하는 게 도색, 그 다음에 랩핑, PPF 이런 걸 진짜 못해요. 이 성격이 안 맞아 못하겠더라고요. YKH님 답변이 좀 되셨죠?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 야매 도색이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도색하시는 분, 물론 길거리에서도 2K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봐 라카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라카 페인트는 처음에는 이뻐. 처음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재도색했는데 딱 눈으로 딱 보자마자 저거는 2K네. 이건 라카네. 구분은 못 할 수도 있겠네. 그 두께 때문에. 일단은 구분 못 한다고 했을 때 구분 못한 정도로 라카의 신이 와가지고 그걸 잘 해놨다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확 차이가 나. 내구성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패클 작업할 때 어플에 물 살짝 묻혀서 작업해도 될까요? 패클이
습식 패클이냐 건식 패클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습식 패클은 그냥 물 뿌린 상태에서 패클 그냥 약재 때려가지고 그냥 문지르면 되는 거고, 건식 패클은 물을 안 묻히시는 게 좋아요. 건식 패클은 건식 패클이 있나 지금? 요거는 자 오토브라이트 패클입니다. 인핸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층 분리가 생겼죠. 아래쪽은 연마제고, 연마제랑 다른 것들 들어있고, 위쪽 부분은 솔벤트, 그러니까 기름이에요. 그래서 뭐 썩는 기능도 하고 윤활 기능도 하는 거예요. 근데 습식 패클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건식 패클에서 여기에 물을 같이 때려서 쓰면 윤활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뭐 이렇게 분자가 가늘어서 스크래치까지는 안 나겠지만 성능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습식은 그냥 편하게 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약품 때려서 쓰시고, 건식은 그냥 물 없이 그렇게 쓰시는 게 낫습니다. 4시리즈인데 문 닫을 때 텅텅 소리 나요. 고무 스트립 두꺼운 걸로, 두꺼운 걸로 하시면 괜찮고, 그 문짝 철판 자체가 이제 문짝이 좀 긴 차들은, 물론 가운데 보강 프레임이 있지만 긴 차들은 철판이 같은 두께라도 이게 충격이 딱 갔을 때 이게 울리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방음을 하는 겁니다. 방음을, 제가 뭐 방음제를 판매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음 한번 해보신 분들은 계속해요. 그리고 문짝에 텅텅거리는 그런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방음하고 나면 이 차 문짝이 왜 이렇게 고급지지? 약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고무 스트립 바꾸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미리네님, 마스터님 인스타 보다가 발견했는데 차량 도색하듯 뿌리는 유리막이라고 하면서 광고하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차량 도색하듯이 뿌리는 유리막이라고 광고한다. 차량 도색하듯이 뿌리는 유리막이라고 광고한다. 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옛날에 거의 한 15년? 20년까지 가까이 되겠네요. 15년에서 20년 전에 그런 제품들이 선풍적으로 인기가 끌었던 그 몇 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국내에 뭐 리스터 FX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브랜드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있어서 리스터 FX라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잠깐 엄청 반짝했다가 뿅 하고 사실 사라졌는데, 클리어 코트를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클리어 코트에다가 클리어 코트 투명에다가 뭐 정확한 그 회사의 그 기밀까지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클리어 코트에다가 레벨링 젤을 엄청 많이 때리는 거예요. 레벨링 젤은 그 페인트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붓으로 이렇게 페인트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표면이 처음에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붓 모양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높은 부분 낮아지고 낮은 부분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레벨링이 맞아서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페인트에 레벨링제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그런 류의 제품들은 클리어 코트 레벨링제 엄청 많이 때려 넣어서, 우리가 유리막 코팅제 블럭 있죠. 그걸로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바르면 그게 클리어 코트 뿌린 것처럼 싹 붙으면서 경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클리어 코트 올린 것처럼 그런 제품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죠. 이론적으로는 항상 완벽해, 이런 것들 보면.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시공할 때 온도를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먼지나 이물질 같은 게 없는 환경에서 해야 됩니다. 뭐 밖에서 하다가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먼지가 다 때리 붙었다, 끝나는 거예요. 말짱 완전 절단 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서 결국은 그게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장면에 이렇게 도장면이 있고 그걸 발라놓으면 딱 붙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식탁 위에 유리 상판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유리 상판 올려놨다가 얘가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깨져버리면서 그 부분이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은 아마 그 업체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안 가진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그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 신기하거든. 와, 스크래치가 그 원리는 굉장히 좋아요. 스크래치가 엄청 났는데 그 유리막 코팅제 쫙 바르면 진짜 우리 도색 올린 것처럼 깨끗하게 싹 돼서 딱 그대로 경화되는데, 결국은 그런 하자나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끝난 거죠. 뭐 그런 제품들도 있었다. 한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제품들이
또 떴다가 없어졌다가 또 다른 제품이 떴다가 없어졌다가 뭐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뭐 유튜브로 그런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도 마음먹고 찍으면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신기한 광고를 찍을 수 있지만 안 찍죠. 왜냐?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리고 설사 그게 된다고 해도 차후에 발생하는 하자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그런 거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대웅킴님 유리막 기형코치 모스 올렸는데 잔사가 좀 남는 것 같더라고요. 스팽글로 습식패클 클렌징 해도 벗겨집니다. 기형코치 모스는 그렇게 두껍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코팅층이 그 유리막이 벗겨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리 벗길 수 있습니다. 습식패클로 하시면. 근데 뭐 단단한 애들은 좀 벗기기 힘들 수도 있는데 기형코치 모스는 벗길 수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외부에서 장착 시 순정 대비 내구성 문제가 없을까요? 내구성 문제 별로 없습니다. 워크인 시트는 어차피 워크인 시트는 그러니까 스위치를 한 개 더 빼서 다는 거라서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원래 있는 모터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스위치가 원래는 요 의자 밑에 있는데 그 배선을 뿌리질을 해서 뽑아 올려서 사이드에 박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막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워크인 시트 작업도 많이 했어요. 자, 플라이리프 코팅제 바르면 흑색도 올라가는 원리가 뭔가요? 저도 이거를 궁금해서 모 회사에 직접적으로 제품을 개발하시는 연구원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흑색도가 올라가는 원리가 뭐냐? 아까 그 플라스틱 하얗게 백화된 거에서 우리가 다시 색깔을 넣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와 똑같아요. 자동차 도장면이 엄청 깨끗하다고 하지만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이 눈에 안 거슬릴 정도니까 이게 광택이 나는구나, 어느 정도 정방사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광택이 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물왁스나 아니면 어떤 고체왁스나 케미칼을 바르면 색감이 더 진해지고 광이 더 난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건 그런 스크래치들이 메꿔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충진이 되는 거예요. 충진이 되면서 우리가 검은색으로 보여지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거기다 뭐 검은색 뭐 먹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검은색 뭐 그라파이트 액을 바른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게 충진이 되는 거예요. 충진이 되는 거는 점도가 어느 정도 높은 오일들, 예를 뭐 실리콘, 뭐 디메틸 실리콘, 디메틸. 와, 글자가 너무 작은데? 자, 여기 보시면 폴리 디메틸 실록산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의 물왁스에는 뭐 디메틸 어쩌고저쩌고 뭐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그 실리콘 오일입니다. 점도가 어느 정도 높은 실리콘 오일. 우리가 이형제도 실리콘 오일이죠. 이형제는 점도가 50CS짜리입니다. 50CS는 그냥 CS라는 단위는 얼마나 이게 묽은가. CS는 이렇게 똑 떨어뜨렸을 때 이게 퍼지는 정도, 그걸 얘기하는 건데, 숫자가 낮을수록 물에 가까워요. 물처럼 이렇게 퍼지는 거고, 숫자가 높을수록 꿀처럼 이렇게 이제 점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만들 때 뭐 1000짜리 색감을 더, 이게 CS가 높을수록 색감이 더 진하게 나옵니다. 근데 좀 더 나 색감을 더 하고 싶다, 그리고 고체 왁스를 만드는데 나는 진짜 바르자마자 진짜 엄청난 색감 증진을 하고 싶다, 그럼 CS 뭐 10,000짜리 때려 넣으면 되겠죠. 엄청 꾸덕꾸덕한 거 10,000짜리 넣고 뭐 이것저것 넣어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충진을 할 수 있는 오일들과 또 레진, 오일만 넣으면 우리가 세차를 하면 날아가 버리겠죠. 어디 뭐 결국 기름이니까 계면활성제 섞이면서 날아가니까, 그것과 함께 레진을 조금 넣습니다. 레진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제조하시는 분마다 뭐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충진을 하는 겁니다. 원리는 충진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화학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거는 뭐 연구원 분이나 아니면 뭐 현업에 계시는 케미칼 회사 대표님들한테 쓱 가가지고 이거 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또 잘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뭔가 그 정도 만들 정도는 아니다. 흑색도는 그런 원리입니다. 뒷유리에 탄산음료가 묻어서 굳어버렸는데 쉽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리 세정제를 문질러 봤는데 딱히 안 지워지는 것 같고, 썬팅지 손상을까 봐서요. 탄산음료가 묻었는데 안 지워진다고요? 그거는 불려서 지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유리 세정제는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은 증발이 빨라서 그렇게 이제 설탕 같은 어느 꾸덕꾸덕한 게 딱딱하게 붙은 거는 알코올로 하시는 것보다 그냥 그 휴지에다가 그냥 물 있죠. 따뜻한 물이면 좋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어요. 휴지에다 그냥 물 좀 뿌리셔가지고 붙여두세요. 이건 한 방에 지우려고 붙여두시고 좀 있다가 조금 닦아내시고
또 물해서 붙여두시고 불려서 닦아내시고 불려서 닦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썬팅지에 가장 손상 없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송화가루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야외 주차하는데 주말에 세차하고 이틀 세워두면 누렇게 앉아서 송화가루 처리법, 이게 처리법, 일단 안 묻게 하는 게 좋습니다. 송화가루는 이제 봄철에 대표적인 나쁜 놈의 새끼들 송화가루하고 중국에서 온 황사, 요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차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앉는 경우도 있어요. 뿌옇게 앉는 경우 있죠. 그러면 굉장히 서툴해서 받고 하는데, 제가 마스터리즈 하거나 케미칼 테스트 할 때 먼지 테스트를 꼭 합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케미칼마다 먼지를 조금 많이 당기는 케미칼들이 있어요. 그런 케미칼들은 정말 환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고체 왁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먼지나 송화가루, 황사 이런 거를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붙으면 그 케미칼하고 정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완전 세차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차를 세워두고 특정 고체 왁스, 먼지 잘 붙는 고체를 딱 세워두면 그 다음날 보면 바로 차이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지 안 붙는 약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먼지 안 붙는 물왁스들은 먼지 안 붙는 애들이 많고요. 먼지가 안 붙는 제품들, 먼지가 물론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듀플렉스에서 나온 드래곤 부스터, 요 물왁스인데 이거 엄청 싸요. 이거 먼지 거의 안 붙어요. 제가 써본 거 중에 먼지 안 붙는 넘버 5 안에 듭니다. 다른 애들은 먼지 붙는 애들은 뭐 다른 애들 안 붙는 애들 있는데 요것도 먼지 안 붙는 편이고, 그러니까 먼지 안 붙는 최종 케미칼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커브 돌다가 차량 뒤쪽 주차 차단봉을 긁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 슬릭 쪽 물왁스가 도장면에 발려 있었습니다. 차에는 아무 흔적 없었어요. LSP 슬릭과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예. 뻑뻑한 물왁스가 발려 있어도 발려 있기만 하면 스크래치 방지 효과가 있을까요? 슬릭이,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게, 아까도 뭐 케미칼 말씀드렸다시피 난 슬릭을 안 좋아해라고 할 수 있지만 슬릭의 가장 큰 기능은 첫 번째는 감성, 나의 그 감성을 굉장히 충족시켜주죠. 세차 다 하고 바를 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건 좀 동감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면의 손상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낙엽이 떨어져서 도장면에 딱 닿았는데 슬릭이 안 좋은 뻑뻑한 제품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걔가 끌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슬릭이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걔가 지나가면서 그냥 부드럽게 그냥 날려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댓글로 문의 주셨던 것처럼 조금 차가 좀 강하게 이렇게 문질렀을 때도 슬릭이 좋은 애들은 그냥 스크래치 안 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확률이 낮지만 스크래치 안 나고 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다마님의 LSP 선택에서 우선순위, LSP 선택에서 우선순위. 저의 LSP 선택에서 우선순위는 작업성이에요. 작업성이 일단 가장 편해야 되고, 저는 스트레스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작업성 편한 게 일단 넘버원. 두 번째, 제가 뭐 비딩을 보고 뭐 슈팅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지만 저도 슬릭 봅니다. 작업성 좋고 슬릭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 좋고. 왜냐면 우리가 그 감성적인 부분도 무시 못 하거든요. 무조건 막 성능만 가지고, 뭐 성능이 중요하긴 하지만 세차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막 바르고 닦았을 때, 막 바를 때 뭐 성능은 좋은 거 알아. 어떤 제품, 예를 들어 요 두 제품이 있다고 할게요. 자, 소낙스 부샤디랑 슈퍼비딩 이 QD 요 두 제품이 있다고 했을 때 둘 다 좋은 제품이에요. 뭐 제 돈 주고 사라고 해도 사서 쓸 정도로 좋은 제품인데, 얘는 성능 좋아요. 성능 좋고 뭐 비딩도 잘 나오고 내구성도 괜찮고 하는데 슬릭이 없어요. 바를 때 뿌등뿌등하게 발립니다. 그러면 이 성능이 좋지만 세차하고 나서 바를 때 이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쟤보다 성능이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를 때 엄청 부들부들하게 수건도 잘 밀리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뭐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저는 작업성하고 이렇게 슬릭 어느 정도 느낌, 그거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또 슬릭도 그런 게 있어요. 슬릭이 좋은 제품들은 대부분 먼지가 많이 붙습니다. 슬릭이 좋은 제품, 그리고 색감을 진하게 만드는 제품, 그 두 가지들은 대부분 먼지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먼지 안 붙는 제품들 있죠. 그런 제품들은 슬릭이 조금 약하고 색감 충진이 조금 약한 그런 면이 있지만 먼지는 안 붙는다. 일단은 해놨는데
오케이, 슬릭 좋아. 근데 먼지가 엄청 얹었어. 그 먼지 대고 나 슬릭이 너무 좋아. 그러실 거는 아니시죠. 상황에 맞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춘식이님, 철분 제거제 뿌릴 때 도장면 마르고 뿌리고 마르고 뿌리고 계속 반복하는 건가요? 철분 제거제 뿌릴 때? 철분 제거제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한두 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철분 제거제라는 게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철분을 녹이긴 하는데, 말 그대로 자, 이게 그러니까 철이 있고 녹이 있잖아요. 철에 녹이 쓰잖아요. 그 녹을 녹이는 거지 철을 녹이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도장면에 철분 제거제가 이만한 게 도장면에 박혔어요. 박히면, 여기 도장면이라고 하면 박혀 있으면 철분 제거 뿌리면 얘가 전부 다 이렇게 녹아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뿌리면 이 철의 겉면이 녹이 쓸겠죠. 요 겉면이. 그러면 녹이 쓴 겉면만 철분 제거제에 반응을 해서 녹아서 얘가 조금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아지면 철분 제거 여기 또 뿌린다고 이게 반응을 하느냐? 반응은 안 합니다. 철에는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럼 철분 제거 왜 뿌리냐? 이게 정말 조그만 철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녹으로 된 철들도 있거든. 그런 애들은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겠지만 좀 큰 애들은 다 녹진 않는다. 철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그 겉면만 녹이면 되네. 겉면을 녹이면 얘가 그러니까 사람 치아 같은 거예요. 치아도 이렇게 겉면 녹이면 약간 흔들흔들하잖아요. 그래서 세차하면서 이게 빠져주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철분 제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식이님, 철분 제거제는 뭐 철까지 완전히 다 뽑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녹이고 뽑기 편한 상태까지 만들어준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안시민이 저번 주 출고한 새 차에 루나 익스트림 무락스 1회만 작업한 상태입니다. 간단한 오너용 유리막 코팅제 LM 세라믹 사용하려고 하는데 습식 패클 탈지 작업 필요한 거 하십시오. 차라리 LM을 바닥에 깔아놓고 위에 루나를 뿌리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 지금 루나 익스트림이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LM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장면에 본딩이 잘 안 돼요. 루나 자체가 어느 정도 유분기도 있고 발수 능력도 괜찮은 제품이라서 얘가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본딩이 안 됩니다. LM을 쓰실 거면 패클로 탈지를 한번 하시고, 패클 한번 하시고 탈지 한번 하시고 LM 올리시고 그 다음에 LM 한 일주일 지나서 한 번 더 올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무락스로 관리하시고, 그게 가장 넘버원.